멋지게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답니다. 웨딩 드레스를 다시 입었을 때 30년 전만큼은 안 날씬하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52kg였거든요. 몸무게가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지금 이제 한 15kg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만삭 때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 예, 셋을 낳는데 만삭 때도 그 정도 안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야,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새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 3.5kg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론 그 웨딩 그거를 예쁘게 찍어서 좀 다이어트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전에 애터미가 너무 쉽겠죠. 이제는 그죠?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제 너무 쉬워. 저한테는 애터미는 뭐 신규는 신규대로 어떻게 미팅을 해야 될지 뭐 몇 개월 차에 따라서 내가 미팅과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임페리얼까지 다 보이니까 나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파트너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 총장님은 이미 그 자리에 갔으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안 보였던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건데 마치 파트너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총장님은 처음부터 그 자리인 듯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야. 이미 뭐 저 자리에 갔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좌충우돌했던 진짜 그 에이전트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1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저는 로얄 마스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 파트너들이 저를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때로는 그 눈높이를 지금의 눈높이로 파트너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왜 저걸 이해를 못 하실까? 나도 그때는 진짜 이해 못했을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 더 부족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파트너들, 팀장님들,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본부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아니 왜 저걸 이해를 못 하시지? 저의 답답함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을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리한 게 뭐냐면 나도 과거 시절을 제 스스로 잊어버리고 나니까 제 눈높이에서 또 파트너들을 보니까 저도 파트너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까 그 버킷리스트 때문도 있지만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 여정이 저한테는 지금 엄청 생소하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애터미 신규 사업자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거더라고. 매일 결단을 하지. 그죠? 매일 결단을 해. 오늘은 밥을 이만큼만 먹어야겠다. 오늘은 식단을 이렇게 조절하고 운동을 이렇게 해야겠다. 매일 운동을 하는데 이틀 잘하고 하루에 꼭 무너지더라고. 여러분도 애터미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틀 잘해. 나 오늘 어제 통합조회를 들어보니까 나 오늘 이렇게 결단했어. 그래서 오늘은 나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렇게 잘해야지. 제품도 전달하고 명단도 풀고 후속 관리도 하고 막 이틀 잘해. 이틀 잘하고 나서 3일째쯤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패턴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 초보 사업자들이 이러지 않을까? 왜? 다이어트도 저한테는 아직 습이 되지 않았어요. 습관이 되지 않았죠. 저한테 익숙한 게 아니죠. 익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부터 Z까지 제 머릿속에 온전히 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야지 이 플랜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에 저도 초보니까 그러면 우리 신규 사장님들도 아직까지 애터미가 딱 몸에 그냥 딱 몇 개 갑옷이 안 입혀진 거야 애터미가. 그러다 보니까 제품 주문 들어오면 곧 날아갈 것 같아서 금방 될 것 같고 그렇죠? 에이씨 근데 오늘은 총을 맞았네? 그럴 때는 또 에이 애터미 안 되는 것 같고 아직 습이 안 됐으니까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고 또 이제 그래서 이틀 결단하고 하루 무너지면서 또 꺼졌다가 또 어떤 게 계기가 돼서 또 결단을 했다가 막 이러면서 가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 다이어트라는 거를 도전을 해보면서 아 우리 파트너들도 지금 이러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비교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수없이 거치면서 저 역시도 애터미 초창기에는 똑같이 하루는 잘했다 하루는 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한 3년 차쯤 지나니까 제 몸에 완벽하게 이제 애터미 갑옷이 입혀져 가지고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아 너 다단계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컨디션이 때로는 이렇게 왕창 떨어져도 이미 애터미 사업을 꾸준하게 해왔던 이게 몸에 습관이 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이 회복력이라고 하시나요? 탄성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막 이틀 3일 땅굴을 팠다면 3년 차쯤 되니까 뭐예요? 얼마 땅굴 안 파. 금방 또 회복이 확 됐어. 에이씨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또 나의 길을 간다.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지금은 아예 안 오지. 아예 안 오지는 않아. 또 누구 이렇게 한 번씩 현타가 저도 올 때는 있어요. 이렇게 파트너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뭔가 내 뜻대로 안 풀릴 때도 아직도 저한테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스쳐가는 바람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제 저한테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제가 이제 조리 있게 그분의 입장에 맞게끔 애터미를 설명할 수 있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애터미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그런 게 됐겠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이러면서 내가 언젠가는 완벽하게 내 갑옷이 입혀져서 애터미 갑옷이 입혀져서 너무 쉬운 애터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3년, 뭐 5년 이렇게 익어가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왔듯이 다이어트도 몇 달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감을 알아. 어떤 분야에 한번 성공을 해보니까 이 애터미는 다이어트는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 지금 이제 감이 확 왔어.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이 오면서 제가 올 12월까지 10kg을 빼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3.5 뺐어요. 이제 6.5 남았어요. 6.5는 아마 12월까지 안 가도 갈 수 있을 만큼 저한테 이제 딱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버렸어. 어떤 분야를 한번 제가 이제 성공이라는 걸 해보고 나니까 애터미가 됐든 다이어트가 됐든 뭐가 됐든 알겠다 이제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이제 그런 계보도를 그리면서 올 한 해 이제 8월까지 큰 도전이 끝나면 우리 조직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까를 미리 고민을 했죠. 어제 강 총장님하고 계속 이제 좀 다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질까 이제 가끔 강 총장님이 저한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주 필요해요. 자주. 근데 제가 이제 말로는 제가 8월 도전 큰 도전 끝나면 좀 다져야겠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다지는 방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안 그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강 총장님이 어제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이게 궁합이 잘 맞아. 이제 일을 8년을
거의 하다 보니까 툭 던졌는데 그 다음 고민은 제가 너무 잘해 이제. 그러니까 강 총장님은 저한테 소스를 한번 탁 줘요. 근데 이제 스스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던져주면 당신은 그걸 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엄청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되게끔 잘 안 돼요 저보고. 그러니까 딱 내 것으로 금방 만들어 버린대요. 한마디 딱 하면.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딱 와닿는 게 안 와닿을 때가 있는데 또 이제 강 총장님 그걸 잘 던져줘요. 어떤 밑밥을. 그럼 저는 또 그 밑밥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좋다. 제가 이제 어제 저한테 딱 한마디 했는데 굿 너무 좋아 알겠어. 내가 다진다는 게 되게 막연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니까 알겠어. 이제 또 고민할게. 제가 그러면서 어제부터 좀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정을 통해서 이제 애터미를 왔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저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제가 이제 보상 플랜 이런 거를 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제 성공 스토리는 정확하게 안 해보거든요. 제가 사업을 해왔던 여정들은. 저는 이제 어쨌든 제품 좋아서 이제 웅진에서 팀장을 하다가 애터미로 제가 이제 50세 이후에 21살처럼 살겠다. 진짜 그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그때 되면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되게 프리하죠. 모든 것이. 저는 이제 우리 애들로부터 제가 독립을 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권리적거리 한 개도 없어요. 우리 막내 기숙사에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세 놈이 다 이제 각자 자기 일을 하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둘이만 잘 살면 되거든요. 너무 부럽죠. 저도 애들 키울 때는 막 이러고 다녔지. 앞으로 앉고 뒤로 엎고. 근데 그 애들이 언제 컸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참 아쉬운데 품을 다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애들이 갑자기 또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미대를 다니는데 이제 준비물이 많잖아요. 신학기랑. 와, 전화가 이제 너무 이제 미안한 투로 엄마 이러면서 왜? 그랬더니 신학기랑 준비물이 좀 많습니다. 막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야. 집단에는 너무 미안한 거야. 엄마한테 이걸 사달라고 하는 거가. 그래가지고 많습니다. 어쩌죠? 막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가 뭔데? 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지도 않아. 근데 집단에는 그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엄마 일당도 안 돼. 내가 그랬거든요. 야, 너 엄마를 아직도 뜨문뜨문 보니?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여정 속에서 제가 이제 늘 힘들었던 걸 아니까 너무 착해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되게 미안해해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해요. 엄마가 늘 주는 게 당연하고 늘 여유로워, 우리 엄마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늘 주는 사람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막내도 사실 8살 때 정말 걔가 8살 때 제가 애터미를 했는데 학원도 못 보내고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님을 챙겼거든요. 어머님이 우리 막내를 챙긴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몸도 불편하시고 기도 꽉 잡수시고 어디를 못 다녀.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님 생각에 가족 중에서 제일 약자는 우리 막내죠.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막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리가 딱 학교를 가면 보리야 학교 끝나면 빨리 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애 심정에는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대화도 기가 꽉 막혀서 대화도 안 통하는 할머니의 수발과 그 온갖 얘기를 그 애한테 데리고 가족의 저에 대한 불만을 우리 애한테 다 하는 거지. 니네 엄마는 왜 맨날 늦게 다닌다니? 니네 엄마는 왜 이렇게 반찬도 잘 안 해놓는다니? 니네 엄마는 이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얘가 잘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이제 제 흉을 너무 많이 보니까 나는 우리 엄마라서 너무 좋은데 헷갈린대요.
엄마가 진짜 그런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아라고 제가 얘기해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말도 맞아 보리야. 그런데 네 입장에서 엄마가 좋으면 너한테는 엄마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왜 이렇게 다니는지도 제가 이렇게 다 우리 애한테는 대화가 되니까, 귀가 들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 귀가 깜짝 써갖고 안 들려. 그러니까 대화하는데 제가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많이 못해서 참 많이 아쉬운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우리 막내가 엄마를 쭉 지켜봤기 때문에 이 준비물을 사달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직도 엄마는 이제 좀 미안한가 봐요. 그래갖고 어제 한 30만 원쯤 되는데 엄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엄마를 제가 이제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너무 좀 안쓰러운 거예요. 얘한테 야 너무 제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구나. 그래서 제가 보리야 이제 큰 소리 목소리를 확 높여서 보리야 너 아직도 엄마를 뜨문뜨문하니? 야 엄마 하루 일당도 안 돼 껌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러는 거야. 그 바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하트 날라오고 난리가 났어.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보리야 우리 이제 2학년이니까 이제 전공이네 이러면서 열심히 하자 즐겁게 하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엄마 화이팅 늘 조심해서 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어제 또 통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세 딸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말았죠? 자 여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좀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사실 이 노후라는 게 누구나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버팀목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 40대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면 다행인 부모로 제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애터미를 제가 언제 정확히 2010년 7월 24일에 저는 이렇게 센터에 처음으로 와서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29일에 회원 가입을 했고요. 8월 1일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2010년 8월 1일. 그래서 저희 이제 서랍에 보면 2010년 8월 1일에부터 썼던 다이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나는 오늘부터 애터미 사업 1일차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루에 그때 이제 이렇게 딱 도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세웠던 목표가 뭐였냐면 1년 안에 오토 판넬사가 되겠다. 이 목표를 저는 일단 결단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300을 벌다가 애터미로 턴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벌어도 힘들었는데 이제 수입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활동해야 되는 경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수입, 이 200이 빨리 되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얘기하기를 내가 1년만 미친 듯이 해보고 아니면 투잡으로 할게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경비 30만 원만 내주고 1년 안에 200이 되면 알아서 경비 내가 쓸게. 오토 200이 돼서 사실 생활비는 못 준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활비는 3년 후부터 못 낼게. 그랬어요. 저는 네트워크를 알아요.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렇게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물론 회사에서도 200, 300 월급 받아도 그거 온전하게 내 돈 아니죠. 맞죠? 교대를 해야 되죠. 움직이려는 그것도 기름값, 뭐 밥값, 내 품위 유지비 다 들어가기 때문에 200이라는 거를 받아도 온전한 내 수입이 되지는 않아요. 맞죠? 회사도.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내 스스로 비즈니스잖아요. 셀프잖아요. 셀프. 누가 막 그 뭐 보너스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30만 원에다가 내가 받는 수당, 후원 수당 합하면 저는 50에서 60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안에는 이 바운다리가 내가 움직이는 활동 반경이 처음부터 조직이 엄청 커가고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편이 주는 30에 내가 받는 후원 수당 한 30 정도 합하면 요거 가지고 내가 일단은 버틸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요구를 했죠. 그리고 당신이 집에 들어가는 급한 생활비를 당신이 써라. 나는 이제 수입 없다. 그래서 요거를 벌다가 수입이 제로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 거를 리스트를 쭉 써봤어요. 저는. 그랬더니 보험료, 애들 학원비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료는 내가 애터미로 저기 연금을 만들면 되니까 더 이상 연금 필요 없어. 전 연금 깼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 학원 다녀봐야 어차피 내가 공부로 승부를 하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 10% 안에는 들어야 돼. 근데 우리 애들을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애들아, 엄마 이제 수입 없으니 인터넷 강의를 듣자. 이제 학원, 과외 엄마가 해줄 수가 없다. 네, 다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경비를 딱 보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외식비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50만 원. 외식비가 한 달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년 동안은 콩나물, 두부, 된장국밖에 없다. 다른 반찬 없다. 외식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이 비전을 딱 보고 저는 완벽한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막연하게 애터미가 되겠지? 성공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아니고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애터미라고 하는 사업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고 나는 수입이 없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견딜 것인가. 집에 돈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했더니 급한 돈이 150에서 200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이거 해결해줘. 나 이제 수입 없고 내 활동비 30까지 당신이 1년만 책임져줘.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오토가 되면 그 다음 경비는 내가 알아서 쓸게라고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딱 이제 현장을 2010년 8월 1일부터 이제 현장을 뛰면서 이 오토가 1년 안에 되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구체적으로도 생각을 했죠. 오토가 이것만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죠. 이거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나는 이제 애터미가 뭐예요? 나한테는 직업이 된 거예요. 직업. 자, 제가 웅진에서 10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고객관리. 자, 그럼 나는 애터미가 직업이에요. 그럼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는 애터미도 직업이니까 하루에 10시간을 움직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10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0시간 동안 나는 몇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날 것인가? 저는 최소한 8명을 만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고, 자, 세 번째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유통업이죠. 매출을 나는 하루에 얼마를 할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다 각자 달라요. 저는 영업을 해봤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한 10만 픽이었어요. 10만 포인트. 꽤 많이 했죠. 근데요, 솔직히 10만은 껌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저 20만, 30만도 했어요. 방법 알려줄까요? 네. 딴 거 없어요. 제품 들고 무조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창기는 뭐냐면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게 무조건 답이에요. 소비자. 자, 소비자의 기능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30대 36만 원. 이 후원 수당을 받게 해주죠. 1차적으로. 소비자의 기능. 그러니까 매출을 통해서 내 수당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수당.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만 원 남편에 주는 돈. 그러면 나는 3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수당을 5번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루 매출이 5번 맞으려면 얼마야 돼? 150만 PB가 필요한 거죠. 그럼 300만 PB예요? 딱 단순하게 계산해서 하루 10만 아니에요? 맞죠? 난 굉장히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 나 이런 계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아, 내가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수당을 몇 번 맞아야 되지? 5번을 맞아야 되겠네, 한 달에. 5번을 맞으려면 매출이 얼마가 떠야 되지? 300만 PB네, 150.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죠? 네. 근데 파트너분들이 그냥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만이라는 목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10만이 되기도 되고, 근데 나중에는 잘 안 돼요, 사실. 왜? 이미 기본적으로 제품들이 들어갔어, 소비자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품이 40가지거든요. 떨어지는데 3개월 필요하잖아.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소비자분들이 내가 50명을 가입시키는데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써서 그렇게 필요한데 이미 제 명단은 다 풀려버렸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이게 회전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그럼 나한테는 몇 명의 명단이 필요하냐면 150명의 이상의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라인에. 근데 우리 그렇게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창기 명단을 한참 풀을 때는 매출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죠? 그분들이 또 다시 재구매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단, 이제 그만큼의 매출이 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매출이 저는 10만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점점점 떨어지죠. 점점점. 그래서 사업 6개월 차가 됐을 때 제가 정말 발버둥을 치고 일을 하는데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하루에, 아니 보름에, 저희는 보름 사업이니까 많이 하는 PB가 60에서 100인 거예요. 아, 내가 최대치로 10시간을 뛰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60에서 100이구나. 자, 오토 판매사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달라요. 나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얼마 PB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오토가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빨리 해냈었어야 됐어요. 집중해서. 그리고 걸릴 게 없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난 투잡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황이 달라요. 또 우리 유리 씨 같은 경우 아기도 있을 거고 달라요. 질문인데요. 10시간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중요하죠. 자, 10시간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루에 8명을 만나. 그러면 자, 한 사람당 1시간이에요. 맞죠? 움직이는 시간 있으니까 1시간 이상은 안 만났어요. 일단. 그럼 맞겠죠? 그러면 2시간은 움직이는 시간. 여기저기 이동하는 시간. 그래서 10시간을 8명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1시간 이상이 오버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미팅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1시간을 또 어떻게 미팅할 것인가 머릿속에 또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 내일 만날 사람들의 리스트를 저는
썼어요. 아, 내일은 누구 미리 써놓는 거예요. 제 다이어리에 오늘 하루 일과를 딱 정리를 하고 나면 내일 누구를 만날 건지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멋진 노트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멋진 노트가 나왔네요. 여기에 고객관리 뭐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월간계획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에 몇 시에 웅진 일해 보셔서 아시죠? 저는 이제 웅진을 했기 때문에 한 집에 30시간씩 30분밖에 점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뒷날 우리 PDF라는 거에 누구누구 점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 이거를 제가 5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미 습관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일한 거를 여기다 활동일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 쓰고 그 뒷날 누구누구를 몇 시에 누구누구 만날 건지 여기다 미리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컨택까지 오늘 다 끝나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내일 닥치면 전화한다고. 내일 닥치면 시간대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대요? 그 사람은 오늘 바쁜 일 없대요? 나 만나려고 그냥 대기조래요? 아니죠. 저는 웅진하면서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파트너분들이 오늘 몇 군데 전화해보고 그분들이 나 대기조 아니야. 그러니까 바빠. 이러면 나의 오늘 하루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내일 일할 거를 오늘 미리 1부는 50% 이상은 정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누구한테 할 것인지, 누구를 몇 시에 만날 것인지 오늘 컨택이 다 끝나야 돼요. 내일의 일과가 50%는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웅진을 그렇게 했던 게 저한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시간을 8명을 만나. 내일 누구를 만날 거야.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쫙 써놓고 생각하죠. 아, 이번 제품도만 뭐 들어갔고 개보도도 한번 들어가 보고 포인트도 체크를 해보는 거야. 아, 그러면 내일 1시간 동안 미팅할 때 이 사람 핵심을 무슨 미팅을 하겠다 딱 나오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고민을 안 하니까 안 나와. 가가지고 그래서 수다만 떨고 오는 거야. 핵심이 없는 수다만 떨고 오니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미리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딱 만나갖고 갑자기 우리 제품 뭐 나왔는데 이거 한번 써봐. 이게 다른 거예요. 다 미팅할 거리가 다르거든요. 미팅할 내용이 다르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미팅할 내용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일 만날 사람들의 어떤 미팅을 할 건지 나한테 설계도가 나와야지. 계획이 나와서 미팅을 해야지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 되고 효과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응? 되게 막 깝깝해요. 맞는 얘기죠? 네. 우리 직업이에요. 직업. 하다못해 회사를 가고 식당을 일을 해도 봐보세요. 내일 내가 식당 메뉴는 예를 들어서 백반집을 한다고 칩시다. 내일은 무슨 메뉴를 해야겠다. 백반집 메뉴 매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초 메뉴는 다 똑같이 가지만 중요한 메뉴는 뭐예요? 나한테 내일은 뭐를 해야겠다 나오죠. 그러면 내일 시장을 뭐를 봐야겠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하물며 월 1억을 버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한테 계획이 없이 일을 한다? 되게 깜깜한 거예요. 이것이 애텀이라는 직업이 내가 몇 년을 하면서 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터미를 이제 6개월 미만 한 사람은 당연히 이런 습이 안 돼 있겠지. 근데 1년 했다? 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웅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시간을 1년씩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토가 1년 안에 됐었던 거예요, 저는.
그나마. 그런데 대부분 안 해봤던 일을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응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뭐 진짜 별세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일을 가만히 되돌려 보세요. 애터미에서 응용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맞죠? 유리씨? 맞죠? 맞아요. 애를 키우고 옛날에 직장생활도 그냥 해요? 아니잖아. 애터미는 왜 그렇게 안 하지? 애터미도 직업인데. 응? 애터미는 그냥 막연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응? 안 해봤다는 이유로. 그런데요, 우리 지금까지 40평생, 50평생 살면서 무슨 일이라는 걸 하고서 왔잖아요. 아가씨 때든 뭐든. 그러면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애터미를 응용을 하면 돼요. 응용. 저도 옹진을 했기 때문에 응용한 거예요. 응용. 응용력들이 떨어져. 그냥 뭐 내가 해왔던 경험 따로, 애터미 따로. 아니요. 조금만 생각을 경영하세요. 맨날 사고는 외치잖아. 생각을 경영하라. 왜 생각을 경영 안 해, 근데? 응용해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옹진 해봤기 때문에 응용한 거예요, 요래. 그래서 미리. 그래서 A라는 고객 만나면 제품 뭐 들어갔고, 이 사람 제품 반응이 어땠어? 소비자 관리 노트 딱 보는 거예요. 저 이거 정말 잘 썼어요. 저 소비자 관리 노트 있거든요. 저도 자, 오늘 A 만났어. 이 사람 제품 뭐 들어갔어? 언제쯤 뭐 들어갔어? 아이크림 언제 들어갔고, 언제쯤 떨어질 때 됐네. 아이크림 반응 어땠더라? 저 여기다 다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 이틀 후, 3일 후 미팅하러 갈 때, 아이크림 반응 어땠었지? 이때쯤 뭐가 또 필요하겠네. 내가 미리 생각하고 그 제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이 안 팔려요? 응? 그래서 차에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매사 갈 때 제품 내리시고 유지할 때 보유하셔야 돼. 그런데 제품 쌓아놨대. 아니, 쌓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만나갖고 갖고 가서 보여주고 파는데 쌓일 시간이 어디 있어? 난 제품 쌓일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사람 뭐 떨어질 때는 챙겨 갖고 가고, 이 사람한테 신제품 뭐 중 하나 보여드리고, 자, 이분한테 신제품은 안 써본 건 다 신제품이에요. 지금 나온 비타민 파워 에너지가 신제품이 아니고, 이분이 안 써본 제품은 다 신제품이에요. 맞죠? 네.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B 만날 때 뭐 들고 가요? C 만날 때 뭐 들고 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봐보세요. 똑같은, 자, 애터미 사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열심히 한대. 하루에 내가 진짜 8시간, 10시간 진짜 저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비보유이다. 아무 소용없겠죠. 이런 계획과 방향 없이 소비자를 만나면 10시간 열심히 일을 해. 비효율적. 생산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하루에 10만 하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때로는 제품이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렇게 6개월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소비자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최대치로 할 수 있는 PB가 60에서 100이더라고요. 큰일 났다. 나는 1년 안에 오토가 돼야 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는데 이제 60에서 100 PB 언제 250을 하지? 깜깜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토는 절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답을 내렸어요, 지금. 자, 근데 봐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1년 안에 오토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었으면 중간 이런 6개월 차가 됐을 때 점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내 목표 기간이 나와야 돼요. 나는 1년 안에 오토가 돼야 돼.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네?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은 6개월이네? 나는 이 6개월을 어떻게 채워야 오토가 될까? 또 생각을 했어요. 사업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그러면 매출로 최대치로 하는 거는 60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100이네? 그러면 나와 같이 똑같은 사업자가 나와야겠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7개월 차가 됐을 때부터 또 한 번의 결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단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사업 설명을 엄청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구점에 갔어요. 그래서 사업 7개월 차가 됐을 때 문구점에 요런 무지 노트가 있어요. 스프링 무지 노트 2,000원이에요. 아주 이렇게 뽀얀 백지는 조금 더 비싸고 약간 누르딩딩한 건 싸. 누르딩딩한 게 보기도 편해 그냥. 그거를 10권을 샀어요. 아, 나는 그래서 이 노트를 한 달에 한 권은 무조건 쓰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 가방에는 항상 고객관리 노트, 전단지, 체험할 제품, 이 무지 노트를 가방에다 넣어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제 가방은 이렇게 컸어요. 진짜. 그래서 일명 비즈니스 가방. 사각 가방이죠. 사각 가방. 그거를 푸플러스에 가서 샀어. 6만 원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지 노트를 제가 넣어갖고 다니면서요. 사업 7개월 차가 됐을 때, 자 6개월쯤 해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딱 핵심 소비자가 딱 나와 있어. 맞죠? 잘 쓰는 소비자. 그러면 저는 그때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명단 작성을 한번 다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회원 가입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다 필요한 사람일까요? 다 써주나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명단을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6개월 차에 회원 가입을 거의 한 100명씩 시켰더라고요. 거의 한 200명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회원 가입만 많이 시킨 거야.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그래서 7개월 차에 다시 제 계보들을 재정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쭉 분류를 했어요. 점수를 내렸죠. 점수. 자, 이 사람은 제품 잘 써. 별표 하나. B라는 사람은 제품도 잘 쓰고 약속도 잘 돼. 별표 둘. C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에이 회원가입도 아니 제품도 안 쓰고 약속도 안 되고 에이 맨날 부정이야. X. D라는 사람.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별표가 5개인 사람은 주 1회 무조건 만나고 사업 설명하기. 별표가 4개인 사람은 주 2회 만나고, 우리 이제 갈수록 시간이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별표가 2개인 사람은 주 2회를 만나고 조금 더 후속 관리를 할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갖고 사업 7개월 차가 됐을 때는 별표 4개, 5개인 사람은 무조건 이 무지 노트에다 사업 설명을 했어요. 사업 설명을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동그라미 안에 반드시 그 소비자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폰서 이름 써놓고 너가 여기 있어. 이렇게 해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소비자 입장에서? 자, 내 이름 써놔. 그리고 여기다 소비자 이름 써놔. 너 여기 있어. 기분 어때요? 싫죠? 항상 미팅을 할 때는 그 미팅의 대상자가 위에 있어요. 홍유리, 자, 네 밑에 누구누구 이렇게 있어. 이렇게 미팅을 해야 돼. 사업 설명을. 근데 박은임 써놓고 네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분 나빠. 그리고 사람은 이게 심리적인 거야. 어떤 게 좋아? 내가 위에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이 사람만 그려요. 이 사람 하부만 그립니다. 하부만. 이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포인트 이런 거 이렇게 봐주고 그러면서 제품 뭐뭐뭐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포인트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언니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요거 노트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노트 맨 앞에 보시면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할 때 있잖아요. 요거 갖고 가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현실 점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사볼 때 이건 나왔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일일이 이걸 말로 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품 아까 별표 5개짜리 4개짜리 요거 파일로 만들어 가가지고요. 같이 이거 우리 점검 한번 해볼래?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노트째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무거울 수도 있어. 그러면 A4로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요거.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노후 준비되어 있어? 몇 점? 우리 한번 점검 언니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면 좀 후속 관리 하기가 굉장히 애터미가 이게 같이 있는 쪽으로 좀 미팅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자, 평소에 꿈꾸는 거 2가지만 한번 우리 써볼래? 어때요? 미팅하기 좋겠죠? 이거 후속관리용으로 좀 활용하세요. 요거. 아시겠죠? 여기 뒤에 물론 버킷리스트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3페이지. 3페이지 A4로 딱 파일 좀 다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품 잘 들어간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지. 아, 이 사람이 꿈이 뭐였구나. 평상시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뭐야? 한번 써봐봐. 제주도 여행하기, 우리 애들 뭐 사주기, 우리 남편 차 바꿔주기, 뭐 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꿈이 뭐야?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 오케이? 이거 활용하자고요. 이거. 그래서 아까 별표 4개, 5개이신 분들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기 인생 시나리오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근데 이제 인생 시나리오는 또 이제 더 광범위하니까 얘는 축소판이더라고. 그러니까 요것만 잘해도 너무 좋겠어요. 여기 뭐예요? 당신의 노후 준비 잘 되어 있는가? 몇 점. 당신이 현재 원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가? 몇 점. 다 1점일 것 같아. 당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쓰고 있는가? 몇 명이나 하겠어요? 이거 1, 2, 3, 4 몇 점 받겠어요? 응? 사랑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는가? 다 1점일 것 같아. 우리 대화하기 너무 좋지 않겠어요? 나는 이것만 잘 활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 우리 무슨 뭐 하고 나면 설문조사 나오죠. 과연 몇 명이나 다 매우 만족 나올까요? 없을 것 같아. 요거 파일로 갖고 다니면서 후속 관리 하세요. 나 이 노트 보면서 있잖아요. 나 너무 감동했어. 야, 우리 회사가 스폰서네 이제. 요거 진짜 몇 정도 제대로 하면 여기 성공의 8단계 다 너무너무 잘 써져 있고요. 뒤에 제품 설명, 해모임, 회사 소개까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품 잘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 했어요. 하고 다니면서 저는 사업 설명을 무지 노트에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7개월 차에 그래서 나온 사람이 정우숙 총장이잖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우숙 총장님이 7개월 차에 저한테 처음으로 세미나 초대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사업까지 했어. 자, 봐보세요. 저는 굉장히 확률을 높였어요. 처음 초대했는데 로얄 마스터까지 왔잖아. 비전 제시를 잘하고 잘 안내하면 절대 세미나 초대한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저는 참 잘한 게 세미나 초대 딱 4명 했는데 그 4명이 다 사업돼. 적중률 100%. 그만큼 저는 이 사업 설명을 비전 제시한 저 디테일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했어. 감성 터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참 감성 터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랑 또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요렇게 하면서 사업자가 나왔고 정은숙 총장님이 나오면서 이쪽에 이미자 본부장, 어제 정은숙副총장님, 우리 이제 정경자 부장님, 임민숙 본부장님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면서 여기가 사업 1년차쯤 됐을 때 분기에 500씩 늘어나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매출 체크해 놓은 다이어리에 제가 매번 매출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사업 1년차쯤 됐을 때 분기에 500이 떴어요. 그 노트를 보면. 그럼 봐보세요. 자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점검해. 근데 매출 체크도 안 해. 내 매출이 얼마나 늘어가는지. 후원수당도 안 봐. 보름에 내 매출 얼마 뜨는지 보지도 않아. 내 사업인데 왜 안 보는 거예요? 저는 분기별로 체크해서 해놨어요. 그 1년 동안 다이어리를 보면. 그리고 파트너별로도 막 체크를 해놨어요. 아,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1년차쯤 됐을 때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확 커졌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토는 그래서 어떻게 갔냐. 여기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뜨는데, 여기는 다 협력자들로 있었어요. 자, 저는 이제 구제 옷가게. 그러니까 요 맨 위에 등록해놓은 파트너가 사업하고 1년 후에 나왔어.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정작 오토를 갈 때는 이 협력자들하고 갔어요. 자, 구제 옷가게 사장님, 신발가게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옷가게 사장님,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 요분들이 협력자가 돼줬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마케팅을 설명을 해갖고 우리 마케팅이 너무 좋은 게 내가 여기 맨 밑에 30을 해주면 자 30씩 받아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가게 사장님한테 분기에 30이면 한 달이면 2번이죠. 수당 12만원 들어가면 커피값 벌어보자. 저 이렇게 미팅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제 옷가게 어차피 사람들 오거든요. 그럼 옷 열심히 보다가 안 사고 가잖아. 응? 내가 그 모습을 개척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야, 그분들 커피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옷 입어볼 거 다 입어보는데 그냥 가더라고. 야, 속상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켜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님 다 가고 난 다음에 언니 속상하겠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이러는 거야. 아니 옷 실컷 입어보고 신발 실컷 살 것처럼 해놓고 그냥 가잖아. 속상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뭐 하루 이틀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 커피 마시는 건 어떻게 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고 뭐 옷 안 샀다고 먹지 말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제가 있잖아요. 그 커피값 애터미로 돌아보기.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러더라고. 어차피 애터미 거는 생필품이잖아. 저분들 옷은 진짜 목돈이고 어쩌다 한 번씩 사는 건데 생필품은 꼭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 여기 한쪽에다 진열을 해놓으면 보다 보면 미안하니까 옷은 부담이 있으러 오늘 돈이 없어 못 사고 가더라도 뭐 커피값 먹고 미안하니까 칫솔 하나라도 안 사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럴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처음부터는 제품을 깔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범 삼아 언니 있잖아. 내가 여기다 칫솔, 치약 좀 잘 나가는 거 한 5개 한번 비치해 놓을 테니까 요거 반응 좀 한번 봐봐. 그러고 반응 좋으면 언니가 어차피 쓸 거 조금 더 사갖고 20만원, 30만원치만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돈 일단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제품을 한 4-5개 부담 많이 하면 나도 부담스러우니까 4-5개를 놔뒀어요. 그랬더니 옷 사러 와가지고 진짜 제발 맞다나 커피 마시고 미안하니까 이건 뭐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칫솔이네? 하나 사가고 치약이네? 하나 사가고 거기서 나온 게 또 정은숙 총장이다. 반신욕방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막 그렇게 사가니까요. 옷가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20만원, 30만원씩 내리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람 심리는 되게 재밌어요. 내 건 내릴 때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더니 자기 건 내려놓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이게 사람의 심리야. 그때는 애터미가 안 알려줬어.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새는요, 요렇게 해놓으면 어머 여기도 애터미 있네 하고 가져간다니까요. 막 밖으로 보이게 많이는 못해도 옷 진열장 한쪽 편에 한두 칸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5군데를 협력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주 월요일, 여기는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요일을 정하고 이 협력점을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이 언니가 아직은 직접 설명을 못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주죠. 여기 오는 옷 가게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또 회원 가입도 시켜줘. 그러면 이 옷가게 사장님이요 엄청 나한테 협력자가 돼요. 그리고요 내가 월요일날 안 가는 날인데도 주문 받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토 판매사를 이런 협력적으로 했어요. 진짜 30, 30, 30, 30씩 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여기를 후속 관리를 했어요. 이런 협력점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판매사가 하면서 제가 팀장을 갖고요. 이분들이 또 판매사 또 신규로 보내면서 제가 판매사 유지도 하고 팀장 유지도 그래서 제가 8번을 했더라고요. 국장 가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갖고 오토를 진짜 1년 안에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표를 기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점검하세요. 막연하게 내가 언제 하겠다. 그냥 열심히만 하지 말고 점검. 점검 안 하면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어쨌든 1년 안에 오토가 됐고 그 다음 목표는 그래서 1년 딱 하고 팀장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안에 이제 국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팀장 시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 판매사 되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전기요금 맨날 끊기고요. 휴대폰 요금 맨날 끊기고요. 자동차 기름 없어서 여러 번 서봤고요. 밥값이 없어서 늘 굶어갔고요. 김밥 한 줄로 먹어봤고요. 빵 하나 500원짜리 그렇게 먹어보면서 1년을 버텼어요. 오토가 될 때까지 저는 그냥 버텼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든 나는 이겨내겠다. 버텼어요. 그렇게 해서 1년차가 딱 되고 2년차가 됐을 때 이제 여기는 대실적으로 엄청 쭉쭉뻥뻥 잘 컸고요. 여기 1년차에 나온 이 사람 팀장 가고 여기 2년쯤 됐을 때 나온 우리 정희수 본부장이 나오자마자 팀장을 가면서 제가 국장을 갔어요. 2년 때 국장을 갔거든요. 2년차에.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정희수 본부장이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어요. 연봉이랑 33살에 시작을 해서 지금 40 하나인가? 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리더스 클럽이 됐어요. 30만 원만 벌어보고 싶어갖고 알바하려고 나왔는데 제가 사업 설명을 해줬더니 세미나 오고 센터 차리고 자기 적극적으로 하겠대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결단이 안 돼가지고 엄청 이 아기 엄마들은 이 결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친정 엄마가 가지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진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진짜 막 아기 때문에 그때는 석세스가 1박 2일이거든요. 1박 2일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1년 동안. 애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거나 그런 모든 과정 여기도 그 패밀리 레스토랑 3억 주고 차려갖고 저를 만났을 때 쫄딱 망했을 때였거든. 3억이 빚이야.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공주센터에서 박은희, 정희수, 정동필 셋이 새 신용불량자가 공주센터에서 시작을 했어. 점심때가 되면 서로 나가는 거야. 일단 돈이 없어 나가. 왜? 점심때가 되면 밥값을 누가 낼 거야. 늘 그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약속 있다고 그냥 나가는 거지. 저 약속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차에서요 김밥 안 주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동생 정동필 총장은 이미 리더스 왔고요. 총장 갔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리더스 들어왔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정희수 공부장이 하루는 보온으로 후원을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있고서 섰대. 고속도로 한가운데. 그러니까 떨어진 줄은 알아. 그런데 이게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하고 갔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을 섰대. 그래갖고 이제 막 그 비상등을 통해서 차를 이제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필이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맨날 이래가지고 동필 총장이 동생이야. 조금 더 기본도가 좋아. 근데 얘는 애도 키워야 돼. 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왔어. 여기는 남편이 경제활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가 벌어서 애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돼요. 빚은 3억이에요. 당연하겠죠. 우리 유리 씨 남편이 돈 내주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기 남편이 경제활동이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우리 희수공부장.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동필 총장한테 야 기름 없어 2만 원만 보내봐 하도 보낸 거야. 근데 도저히 여러 번 해갖고 못 하겠더래.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더래. 그러면 차를 고속도로에 견인을 해놓고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대. 팍팍 울었대. 막 팍팍 울었대. 키도 크고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펑펑 울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나? 막 이 생각도 했대요. 내가 지금 딴 데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200, 300은 벌을 때, 200은 벌을 텐데 그럼에도 할 만큼 애터미가 같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여기까지 견디고 온 시간이 아깝고요. 두 번째는요. 가치가 있더래요. 난 무조건 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갖고 동필이한테 10,000원만 보내봐. 전화를 했대요. 에라 모르겠다. 동필이가 보냈대요. 10,000원. 그래갖고 이제 견인 불러서 집에서 가서 10,000원어치 넣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조치원으로 왔대요. 그러면서 또 결단을 했대요. 난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뎁스는 쭉 커가고 그렇게 안 되더니 여기가 해외가 터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하루는 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공주 한마음센터에서 통합조회를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소실도 파트너들은 한 개도 없는 거야. 2명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동필 좌우로 구불구불 하지 스폰서잖아. 쭉 팔리는 거지. 통합조회 때마다 쭉 팔리는 거지. 응? 한 명도 없잖아. 여기 2명밖에. 응? 어쩔 때는 한 명. 통합조회 가는 게 너무 쪽팔리더래요. 파트너들한테. 여기는 다 자기 대실장이고 여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갖고 한 번에 이래요. 저 총장님 통합조회 청주로 가면 안 돼요? 이래는 거예요. 우리 공주 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쪽팔려서 못 가겠어요. 이제 도저히 못 가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울면서 전화가 왔고 하루. 진짜 그때 통합조회 날인데 나 통합조회 가려고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 오늘 안 가고 싶어요. 왜? 너무 쪽팔려요. 한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심정을 저는 알거든요. 제가 여기가 잘 나가고 여기가 소실적이 안 됐거든요. 10배 차이였거든요. 제가 그랬죠. 일수 공부장한테 야, 한쪽도 다 네 거고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갑자기 여기서 일이 잘 됐을 때 이 사람들하고 네가 무슨 일을 해나가겠니? 첫 번째 이유 그거. 두 번째 이유는 이쪽 팔림을 견디지 못하면 너는 완벽한 성공자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대깔레지들이야. 그쪽 팔림도 가슴 아프지. 쪽팔려. 근데 그것도 나는 일종의 대가지불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 네 바로 위에 스폰서 박은임도 여기가 10배 차이, 20배 차이 났는데 지금 꿋꿋하게 뚝심을 가지고 막 집중했더니 지금 따라져 가는 것도 안 보이니? 내가 그랬어요. 나를 너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 이 쪽팔림들을 저도 그 청주한마음센터에 쪽팔렸지만 제가 갔거든요. 그걸 견디고 이겨내고 했더니 이 소실적이 지금 채워져 가면서 내가 진짜 리더스 로얄 너 그 과정 다 견디고 왔잖냐. 내가 정수 총장보다 리더스 늦게 갔거든요. 너 봤잖아. 근데 내가 스폰서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겠는 거야. 리더스도 늦게 갔지. 그래서 제가 이제 5기를 가지고 로열클럽을 반드시 더 먼저 가겠다고 목표 잡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희수공부장한테 너 그거 봤잖아. 그럼 너 그쪽 팔림도 뒤까지 우리야 견뎌내.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기 싫어도 와라 무조건.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그 이후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디점이 있어. 아, 나 진짜 포기하고 싶어. 한 번씩 요게 오거든? 근데 그거를 딱 이겨내고 나면 대나무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한꺼번에 쑥 커요. 근데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겠죠. 나는 이게 우리 애텀에서도 있다고 생각해. 이 마디점이 한 번씩 있거든요. 이거를 딱 이겨내야 이만큼이 또 성장하고요. 이 마디점을 또 이겨내야 이만큼이 또 성장해요. 자연을 보면 저는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배 차이 났는데 딱 2배? 20배가 차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2배 차이 나거든요. 지금은. 희수본부장도 마찬가지예요. 10배 이상 차이 났는데요. 지금 한 5배 정도 나요. 그런데 해외 라인이 또 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리더스는 동필총장보다 지금 1년 반이 늦어요. 스폰서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어차피 임페리얼은 네가 더 먼저 갖추고 있어. 제가 이러거든요. 맨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왔고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오면서 애터미가 결국 쉽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만은 않았어. 그런데 또 그게 아까 제가 다이어트랑 비교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체화되지 않고 갑옷이 입혀질 때까지 쉽지 않았던 거지. 요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딱 어느 순간 리더스를 딱 오고 나니까 애터미가 훤히 보이는 거야. 아니 이렇게 단순한 사업을 내가 그렇게 핵심을 못 잡았다는 거야? 이런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한 번씩. 물론 팀장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오토 때도 사업 설명이 필요하겠네. 그것도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국장을 가고 나서는 조직을 더 키워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미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면 미치게 일을 할까를 생각했어요. 저는 국장 때. 하고에 있는 파트너들이 제가 봐보세요. 우리 사업은 시간의 복제 사업인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돼요. 내가 잠자는 시간 빼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많이 해봐요. 10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내 파트너들이 10명이라고 하면 이 파트너들이 10시간을 10명이 움직인다고 하면 100시간이죠. 그죠? 그런데 국장 시절 때는 내가 10시간을 일을 하는 게 효율이 빠를까요? 내
파트너들이 미치게 일을 해서 10시간을 꽉꽉 채우는 이 100시간이 시너지가 날까요? 100시간. 응? 당연히 그래요. 100시간. 답 나오죠? 네. 저 그 국장 시절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을 미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이 일을 즐겁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넥스트 이코노미지에 회장님의 어떤 강의가 있었는데 맨 밑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이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애터미는 매출이 지금 2조 2천억인데 1인당 매출액이 70억이래요. 보통 회사는 10억, 20억이래요. 근데 애터미는 1인당 매출이 70억이래요. 그만큼 직원은 많지 않은데 매출이 많은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회장님이 일을 없애는 게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뭐냐면 자, 우리 회장님이 직원들은 월급을 주는 걸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즐겁게 한대. 그럼 봐보세요. 난 거기서 깨달은 거야. 내 파트너들한테 후원을 하고 PB 후원을 해주고 동행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띄워주는 게 봐보세요. 생생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스폰서들이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내 포인트 이만큼 해줬잖아. 너 이렇게 도와줬잖아. 엄청나게 생생을 해요. 그럼 파트너들 감정 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파트너들이 그 양식을 받고 다 알아요. 즐겁게 일을 하면 결론은 내일이 잘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전할 때 또 평상시 우리 산하의 마중물 60만 PB 그거를 저는 그러면 똑같이 이게 지출이 아니라 투자고 즐겁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생색을 내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뭐 이만큼 했잖아. 생색 내지 말아야 돼. 그냥 내 일을 하는 거다. 이게. 결론은 이렇게 해서 파트너들이 즐겁게 해서 일당 100을 하면 그 시너지는 100% 내가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그거 국장 시절에 깨달았어요. 판매사 때 깨달은 거 열심히 소비자 만들어야 되겠다. 팀장 때 깨달은 거 나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자가 나와야 되겠네. 사업자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국장 시절부터 나와 함께하는 이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을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모션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달라. 공부선 때 깨달은 게 또 달라. 지금 로얄 마스터에 깨닫는 게 또 다르죠. 지금은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서 우리 파트너분들이 조금 더 방향을 빨리 잡아서 일을 잘할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셔야 돼요. 팀장의 위치에서, 판매사의 위치에서, 그죠? 또 에이전트의 위치에서. 에이전트의 위치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 뛰면서 판매사 갈 준비하고, 팀장 때는 그 판매사를 붙들고 같이 열심히 뛰면서 소비자와 같이 구축해주고, 내 하부에서 그 밑에서 싹이 트게끔 같이 해주고, 국장 때는 더 사업 설명해서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벌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일을 해야 우리 상황처럼 굉장히 생각을 경영해서 효율적인 일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애터미라고 하는 일이 저 역시도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엄청나게 공부시켰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게 돈도 돈이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굉장히 애터미를 하면서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남편하고도 겁나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워요. 어떻게 하면 잘 관계하는지를 다 알아버렸어요. 제가 하루 깨달았어요. 파트너들을 막 이렇게 위하는데 정작 집에 가면 내 남편한테 그 헛소리도 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나요 지금?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부장님, 내가 가장 이해를 겪고 있는 내 남편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 있는 파트너들을 이해할까? 내 편으로 만들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편도 내 편으로 못 만들어. 근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소비자를 내 편으로 만들고 파트너를 내 편으로 만들겠어요? 안 맞죠 앞뒤가. 그렇지 않아요? 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통화하니까 김초명이 하루는 이래는 거야. 파트너들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해봐.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걔들. 근데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 남편이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10분의 1만 자기한테 잘해줘도 자기는 내 편이 될 건데 그 10분의 1을 내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10분의 1만 잘해도 저 남편은 내 편인데 그것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100%를 하는데도 소비자가 내 편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잘하기로 했죠. 그리고 감사하기로 했고, 그리고 남편을 남편이 아닌 강병준이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 들여다봤더니 장점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저 남편이 장점이 되면서 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해나가는데 팁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시고요.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애터미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돈 버는 거 말고도. 그래서 어쨌든 다른 일도 앞으로 안 하더라도 전 잘할 것 같고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핵심. 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목표 잡고요. 결단 매 순간 하시고요. 그리고 변화하셔요. 변화, 성장. 내 위치에 맞게끔 변화를 해야 성장을 해요. 오늘 아침에 강총장하고 이렇게 운전 딱 하고 나오면서 또 오늘 강의할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자, 석세스. CESS죠. 그죠? 자, 맞죠? CESS 맞죠? 틀렸나? SUCES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죠? C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다 봐보세요. 석세스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해요? 안 구불구불해요? 구불구불하죠? 네. 성공의 길은 구불구불해. 세 개나 있네? 구불구불한 길이? 그렇게 이해하세요. 성공의 길은 구불구불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도 이게 성공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글로 쓰면 어때요? 성공. 일단 두 갈래죠. 근데 한 갈래로 애터미를 완벽하게 한 갈래로 결단해야 돼. 갈팡질팡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자,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돼. 맞죠? 매트, 피목사피지. 요렇게 가야 성공. 둘이서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면 안 돼. 우리 회장님도 그래서 이름을 바꿨잖아. 한길로. 응? 우리도 우리 마음이 한 길이어야 돼. 응? 아시겠죠? 네. 우리 둘이 오늘 나오면서 이 얘기 잠깐 했거든요.